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6월 21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외부 변수가 민감할 때죠. 때 자체가 어떤 하나의 뉴스만 나와도 그 뉴스 플로우에 상당히 민감해 하면서 반응 부분들 하고, 그 시점에 외국인들은 선물만 사고 팔고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만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코스닥 150 선물을 117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2,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오늘은 또 선물을 4,5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 훼손을 시키면서, 이번 주는 하나의 그 정의를 한다 하면 신용 물량의 털어내기? 신용 물량 자체가 한 바퀴 손 바뀐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주 초반에 큰 변동성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한 번에 그 신용 물량이 나왔고, 이런 것은 한 번, 두 번, 최소한 2번 정도는 흔들어야지 어느 정도 좀 털리는 물량이 좀 소화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오늘 아침에 보면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뭐 관세 부과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여러 그 이제까지 뭐 가입했던 인권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나프타라든지, 다 탈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국익이 우선이에요. 뭐 유네스코에 매년 그 납입하는 금액도 아까워가지고 탈퇴를 하고 있고, 나프타를 탈퇴를 하면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 부분들을 내년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각계전투,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일본의 FTA를 통해서 각계전투식으로 격파를 좀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게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의 그 여파인데, 하나 좀 연결이 좀 안 맞는 분야이긴 한데 그 시점이 약간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먼저 시장의 강세를 이끈 종목군들도 잠시 후에 볼 건데, 뭐 장보고 1호 네페스 공개해드렸죠. 시장에 상관없이 상당히 강세 부분들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과 별도로 극히 드물죠. 움직이는 종목군이 뭐 어제는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뭐 AD칩스라는 종목이 강세가 나왔고, 네페스라는 종목이 또 강세가 나왔고,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선물의 매도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물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약세였지만, 중형주 쪽은 조금 전 말씀드린 장보고 이론 네페스, 뭐 테스나, AD칩스, 특징을 본다고 하면 그 분야에 스페셜한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나의 신고가도 상당히 강세의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수급은 분산이 되죠. 분산이 되는데, 이럴 때 각계전투식으로 개별 종목군들이 그 스페셜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별도 상승 주도주로 진격 부분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있냐면, 북미 정상회담, 그 미국과 지금 중국이 무역 분쟁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중간에 키워드가 하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과 무역 분쟁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전쟁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안보전쟁이에요. 특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전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북미 정상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JT 제재 완화라든지 화해 모드 쪽으로 가다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끝나고 나서 다시 뭡니까
이 무역 분쟁의 키워드가 갑자기 커졌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속도전이 좀 빨라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약간 폼페이오가 오늘 뭐 한 209에서 259 정도 이렇게 송환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미사일 발사장도 폐기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그 중국을 다녀왔죠. 중국을 다녀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국의 1대1로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프로젝트에 북한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 북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안보 문제에도 북한이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끼치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역시 이 북한이 이 영향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북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북한을 누가 더 많은 그 향후의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지도력 부분들을 가지고 가느냐에 이런 패권이 의외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베이징 기초시설투자유한공사를 김정은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의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도 다녀왔는데, 뭐 농업과학은 당연히 북한에 필요한 거니까. 근데 베이징 기초시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터널공사라든지 부동산 개발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대1로, 최근 1대1로의 신장 자치기구 철도건설 수주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김정은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북한은 협상력 부분들이 양쪽 가져가면서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하나 액션이 있을 때마다 그 불꽃이 어디 되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이런 그 키워드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이번 주 20일 이후부터 협상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좀 상무부에서 뭐 유럽과 협상 부분들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협상 부분들을 미국과도 협상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 경협 관련된 뭐 하나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이 북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한다는 의미 부분들 협상력을 좀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무역 분쟁의 카드가 일부 사용되는 그런 분석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일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무역 분쟁이 내년에 납탑을 각 국가들과 FTA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북한을 좀 더 우선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안보 부분에서 상당히 큰 영향 부분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친미 성향의 북한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이건 중국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에 그렇게 홀대해 있던 북한을 지금 헐레벌떡 3번의 정상회담 부분들 진행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대1을 통해서 다른 지원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게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그것 때문에 양쪽에도 좀 더 많은 우선권 부분들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의 키워드 앞으로 한 2주 3주 동안 최대 카드가 나오면 그게 극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역 분쟁이라는 키워드보다 북한의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서로 우르렁거리는 구두상의 키워드 부분들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와중에 중국이 금융 규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자체가 계속 오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미국의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려했던 대공황의 시나리오가 가기에는 상당히 서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스케줄링 됐던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나 모를 우리가 IMF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멕시코, 남미 지역의 양털깎이 부분들이 진행됐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금융시장 개방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를 계속 무역 분쟁의 키워드 부분들을 키워가면서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수단 부분들은 챙기고 있다라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후반은 다른 것보다 뭐 시장에서 딱 2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의 카드가 나올 것이 3가지 하고 1가지 말씀을 드리지 그 카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정상회담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게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부분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이 다리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번 주반에는 가장 많은 주목 포인트 부분들로 말씀 좀 드리면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아침 모닝 브리핑이나 아니면 장중 스팟을 통해서 다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